탕후루가 나쁜 음식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실 탕후루처럼 온 국민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이런 알려진 위험은 진짜 위험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서 발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이 그렇게 위험한 줄 알았다면 그런 참사는 없었겠죠. 이 음식의 역사와 가격에 대한 게시물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인의 연평균 이것 소비량은 103파운드였는데요. 1975년엔 90, 2014년에는 77.3파운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덜 소비하는 음식이 치매를 부른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 사람들보다 현재 사람들이 덜 소비하는 음식, 그게 바로 설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악마의 음식이 설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오늘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나쁜 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막 들지 않으신가요? 먼저 왜 과거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이 설탕을 덜 소비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궁금하잖아요.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대 카를로스 몬테이로 박사는 지난 30여 년간 브라질 사람의 식습관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했습니다. 브라질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기름과 설탕, 소금을 훨씬 덜 구매하는데도 비만율은 치솟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 사람들이 설탕이나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정답은 간단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름이나 설탕, 소금을 원재료가 아닌 다른 형태로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설탕을 구매하지는 않지만 과당과 트랜스지방으로 가득한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식품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구매량은 줄어들었지만 섭취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게 모르게 서서히 치매와 만성질환에 젖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식습관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것으로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양제까지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방법 확인하러 바로 가시죠. 당장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식단을 노바라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중해 식단, 블루조 식단 하듯 건강을 보장하는 식단인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식단에 속하고 한국인들이 따라하기 쉽게 강화할 수 있는 식단이니까 꼭 들어보세요. 노바 식단은 음식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 1은 무가공,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음식군입니다. 육류와 생선을 비롯해 달걀, 버섯, 과일, 채소 같은 진짜 자연에서 온 식품군입니다. 그룹 2는 그룹 1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올리브유 같은 기름, 우유로 만든 버터, 소금, 설탕 같은 가공품을 뜻합니다. 그룹 3은 그룹 1과 그룹 2를 합쳐 만든 음식입니다. 소금과 버터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올리브유로 만든 파스타 같은 음식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로워 보이지 않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악마의 음식이란 것은 바로 마지막 그룹 4그룹입니다. 여러 단계의 공정이 가미된 초가공 식품이 바로 그룹 4인데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첨가물이 들어있으며 맛을 위해 공장에서 만들어낸 과당이나 트랜스지방이 대표적인데 이것들을 함유하는 소세지, 햄, 마가린, 인스턴트 냉동식품들 모두 초가공 식품입니다. 한마디로 마트에서 회사 이름 달고 나온 음식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할 것이 같은 소세지라도 집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가공식품, 그러니까 그룹 3인데 이게 공장으로 들어가 대량 생산되면서 유화제나 색소, 각종 첨가물들이 포함되면 그룹 4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방식의 소세지와 공장에서 나온 소세지는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칼로리나 영양소,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었는지, 화학적 공정이 얼마나 복잡한 초가공 식품인지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는 제로 칼로리의 가공식품들, 제로자가 붙은 음식들이 칼로리는 낮지만 그렇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제로 콜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 콜라나 제로 콜라나 설탕이 있나 없나 차이가 있지 둘 다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은행 강도나 소매치기나 둘 다 도둑들이고 둘 다 나쁜 놈 맞잖아요. 제로 콜라라고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노바 식단을 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원도 2019년 이게 정말 추천할 만한 식단인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2주 동안 한 그룹은 무가공식품만 먹이고 다른 한 그룹은 초가공식품만 줬습니다. 음식은 자유롭게 먹고 싶은 만큼 골라서 먹게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두 그룹이 먹은 음식은 가공 방식만 차이가 있지 실제 영양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어요. 두
두 그룹 모두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놔뒀음에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은 거의 유사했으나 칼로리 측면에서 초가공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평균 500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했고 음식을 먹는 속도도 훨씬 빨랐습니다. 맛있어서 그랬을까요? 급하게 막 먹었다는 말이죠. 결국 2주 후 체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보면 무가공 식품을 먹은 그룹이 2주 후 1kg가량 줄어든 것에 비해 초가공 식품을 먹은 그룹은 1kg가량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말이죠. 이런 초가공 식품이 단순히 몸무게만 늘렸다면 뭐 맛과 살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냥 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내 50만 명의 건강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가공 식품과 치매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기준 시점에서 치매가 없던 55세 이상 7만여 명을 추적한 결과 초가공 식품을 10% 많이 섭취할 때마다 치매 위험은 25%가 증가한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초가공 식품을 10%덜 먹은 사람들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19%가 낮아졌고요. 어때요? 초가공 식품들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 드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피할지 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딱 답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파는 것들 중에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은 드시지 마세요. 인스턴트 냉동식품들 있죠. 일단 이런 것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노바 식단을 만든 카를로스 박사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초가공 식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원래 30년 전만 해도 다들 이렇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만들어져서 나오는 음식들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직접 주방에서 요리해서 드시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뭘 먹어야 할지도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진 마인드 식단입니다.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대시 식단을 결합한 식단이고요.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사실 갑오징어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는 양울식이 마인드 식단의 일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블루베리, 그리고 귀리와 현미, 키노아를 비롯한 통곡물, 두부, 토마토, 치즈, 올리브오일, 브로콜리, 이게 다 마인드 식단입니다. 잘 따라오시는 갑오징어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런 마인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나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10년당 7.5년치 뇌 노화 지연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남들 뇌가 10년 나이 드는 동안 2.5년만 노화했고 치매 걸릴 확률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이거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치매 유전자 보유자이자 당뇨와 싸우고 있는 제가 제 몸을 지키기 위해 따르고 있는 방법이니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식단을 통해 채우기 힘든 영양소도 있습니다. 생선류를 많이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생선을 막 구워주라고 하면 연기가 난다고 집에서 막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 생선 섭취 부족으로 부족하기 쉬운 오메가3는 영양제로 꼭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공장에서 나온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드실 땐 함부로 드시지 않고 좋은 오메가3 잘 드셔야 하는 겁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오징어 약사 오메가3라고 검색하시면 오메가3 고르는 방법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영상 검색해서 보기 귀찮다, 그냥 알려주라, 이런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당신의 영양제라는 무료 앱을 설치하시고 참여 코드에 오징어 약사라고 치시면 저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으니 여기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중앙일보를 유료 구독하면 볼 수 있는 중앙플러스의 칼럼에 실린 치매 암 부르는 악마의 식품이라는 기사를 재구성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실린 건강에 관한 칼럼들이 돈을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갑오징어 분들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달은 무료니까요. 한 달간 열심히 보시고 탈퇴하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광고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럼 내일 아침부터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